최길선 현대중공업 회장이 군산을 전격 방문했지만 기대와 달리 빈손이었습니다. 6월 이후에는 운영도 중단될 전망입니다. 태양광 사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 완화로 민간 사업자의 농협까지 가세하면서 농촌이 발전소 건설 붐으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1년 중 가장 춥다는 대한인 오늘 많은 눈과 함께 강추위가 몰아닥쳤습니다. 이번 동장군의 기세는 주말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현대중공업 군산 조선소 가동이 결국 중단됩니다. 말로는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폐쇄 조치나 다름없습니다. 존치를 요구하는 지역 경제의 절박한 호소는 대기업의 경제 논리 앞에 무기력했습니다. 박찬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길선 현대중공업 회장이 군산에 와 송화진 지사와 문동신 시장을 만났습니다. 기대와 달리 최 회장은 국제적인 불황을 들어 군산 조선소 존치가 어렵다며 이해를 구했습니다. 특히 물량이 소진되는 6월부터는 최소한의 관리 인력만 유지하겠다는 입장도 전달했습니다. 문을 닫는다든지 이거는 적합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1조 4,600억 투자한 거를 최대한 활용해서 어떻게든지 회사가 기여가 될 수 있도록 혼란하는 것이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관심사 아닙니까? 일감 부족에 그간 군산 조선소에서는 1,300여 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더구나 최소 인력만 남길 경우 근근히 버텨온 60여 협력업체마저 줄도산할 상황입니다. 오늘 조금이라도 배를 몇 척이라도 우선 같이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를 기대했는데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렇게라도 하는구나라는 느낌을 받게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역에 미칠 파장을 감안해달라는 요청은 경제 논리 앞에 그저 메아리에 불과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확보 물량이 17척이나 되지만 군산 대신 주력인 울산 조선소에 물량을 집중하겠다는 논리입니다. 군산 조선소가 군산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30%나 돼 가동이 중단될 경우 파급력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군산시는 다음 주 최대 주주인 정몽준 이사장 자택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현대중공업이 이처럼 사실상 손을 놓으면서 협력업체 줄도산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도민들의 벅찬 기대 속에 둥지를 틀었던 조선소, 현실은 추워진 겨울 날씨만큼이나 혹독합니다. 강동엽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예년 같으면 주문 물량을 대느라 정신없을 공장이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썰렁합니다. 설마 했지만 일감이 결국 바닥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예상보다 가혹한 현실에 직원들은 새 덕담 대신 생계 걱정을 나누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해 있는 느낌이에요. 같은 병실 혹은 같은 병원에서 있다가 누군가는 먼저 떠나가고 나도 좀 있으면은 여기에서 떠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우려가 현실이 돼버린 도급폐쇄라는 암담한 상황 속에 업체들과 근로자들은 이제 버틸 희망도 여력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문을 닫은 공장은 이 지역에서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이미 20개 협력업체가 문을 닫아 1,000명이 넘는 근로자가 직장을 잃었습니다. 주변 상가들의 상황은 조선소의 쇠락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몰려든 근로자들로 장사진을 이뤘던 식당의 풍경은 온데간데 없고 점심시간에도 손님 구경이 쉽지 않습니다. 전에는 꽉차는데 지금은 반에도 안 되죠. 좀 장사하시기에 좀 어떠세요? 힘들어요. 저녁에도 그렇고 지금 손님들이 어디. 조선소 호황으로 줄줄이 들어섰던 음식점과 PC방, 술집도 굳게 문이 닫힌 채 기약 없이 새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완전히 초토화가 된 상태고요. 거래량 자체가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3분의 1 아니면 5분의 1도 안 되는 정도로 그만큼 이렇게 이제 다운이 돼버렸습니다. 현대중공업이나 정부의 무관심 속에 조선업종 근로자들이나 주민들은 전례 없는 혹독한 겨울을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오늘은 1년 중 가장 춥다는 대한인데 모처럼 이름값을 했습니다. 새벽부터 쏟아진 눈에 출근길 애를 먹이더니 춥고 강한 바람은 동장군까지 불러왔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밤새 내린 눈에 시내 곳곳이 눈밭으로 변했습니다. 출근길 아파트 단지는 제설 작업이 한창이고 직장인들은 차량 위에 쌓인 눈을 털어내며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예상치 못하게 눈이 많이 와가지고요. 좀 깜짝 놀랐습니다. 좀 길이 많이 미끄러울 것 같아요. 집집마다 제설 도구를 챙겨 나와 거리를 뒤덮은 눈을 쓸어보지만 제설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이면 도로들은 어느새 빙판길이 돼버렸습니다. 처음 이렇게 많이 와서 좋기는 한데 또 이렇게 눈치 흘라니까 또 힘도 들고. 도내 전역에 눈이 쏟아지면서 순창과 남원 등 일부 산간 지역은 10cm 안팎의 많은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소강 상태에 들어간 눈은 내일 밤부터 다시 내리기 시작해 모레까지 최고 5cm가 더 쌓이겠습니다. 동장군의 기세도 매서웠습니다. 전주는 한낮에도 수은주가 영하로 떨어지는 등 어제보다 2도 이상 기온이 내려갔습니다. 서해안 지역에는 강풍과 풍랑주의보가 내려지면서 항공기가 결항되고 섬들을 오가는 배편도 모두 끊겼습니다. 올해부터는 강한 바람과 함께 기온도 큰 폭으로 내려가 추워지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이번 추위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 지속되다가 점차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이번 주말에도 낮 기온이 영하에 머무는 한파가 이어지겠다며 건강관리와 함께 빙판길 운전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농민부터 민간 사업자뿐만 아니라 농협까지 태양광 사업에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면서 사업 신청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도청의 태양광 사업 신청 창구. 10분이 멀다 하고 발전소를 설치하겠다는 서류 접수가 이어집니다. 서류 화면은 지난 연말부터 접수된 천여 건의 지원서가 무더기로 쌓여 있습니다. 지난해 접수 건수가 무려 1,200건, 2015년 400건의 3배에 달합니다. 작년 10월부터 1메가와트 이하는 무제한으로 그 신청이 가능하게 됨으로 인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지금까지 태양광 사업은 한전의 접속 용량 제한 때문에 도내에서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한전 시설 보완을 전제로 1메가와트 이하의 중소사업자에게 무제한 접속을 허용하면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농민에 대해서는 생계 안정 차원에서 저금리 대출까지 지원할 것으로 알려져 농촌이 태양광 붐으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후경지나 아니면 천수답 정도의 그런 곳들이 정말 태양광 사업을 설치하는 곳이 있으면은 농민들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한번 지원 검토를 해보자. 각종 창고 시설을 보유해 설치가 용이한 농협까지 에너지관리공단과 협약을 맺고 태양광 사업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태양광 관련해 가지고는 유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농민들이 직접 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고요. 한전 접속 용량 제한으로 한계에 다다랐던 국내 태양광 사업이 또다시 농촌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농촌진흥청은 조류 인플루엔자 AI 바이러스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며 설 명절 연휴 기간 가능한 농장 방문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가게 되더라도 신발과 의복을 철저히 소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농장과 농장을 잇따라 방문하거나 철새도래지를 다녀와 농장에 갈 경우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높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전라북도의 고령화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실제 통계로도 확인이 됩니다. 도민 평균 연령이 우리 나이 중년인 44살, 인구 절벽을 실감케 합니다. 정태후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전북의 인구는 186만 4천여 명, 40대와 50대는 각각 30만 명에 달하지만 20살 미만은 전체를 합해도 35만 명에 불과할 정도로 인구 감소세가 뚜렷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무작위로 맞부딪히는 사람의 나이는 어떻게 될까? 평균 연령은 42.5세, 우리 나이로 44살입니다. 출생 연도별로 가장 특이한 점은 만 74세인 1942년생이 2만 2천여 명으로 65세 이상 노령 인구 전체를 통틀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사회병리학적으로 딱히 설명할 수 없는 특이 현상입니다.
1971년생이 전국적으로 가장 많지만 전북의 경우 베이비 부모의 중간 세대인 1960년생이 3만 5천여 명으로 최다 인구입니다. 초등학교는 들어오는 사람을 전부 받다 보니까 앉을 자리도 없고 서 있을 이런 형태였죠. 학교를 다니면서는. 특히 최근에는 1955년부터 63년까지 세대를 일컫는 베이비 부머가 은퇴기에 접어들면서 노령 인구 급증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더구나 60세 이상 가운데는 여성이 남성보다 30% 이상 많아 노령 여성에 대한 정책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일자리하고 사회활동에 좀 더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68% 정도가 남성들보다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추세죠. 한편 100세 시대라는 말에 걸맞게 100살을 넘긴 인구도 697명에 달했는데 80%는 여성으로 초장수 능력의 성별 차이를 여실히 입증했습니다. MBC 뉴스 정태호입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에 따른 반발로 전북시국회의가 내일 제11차 도민총궐기대회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오후 5시 전주 충경로 사거리에서는 방송인 김재동 씨의 사회로 시국에 대해 시민이 의견을 나누는 만민공동회가 진행되며 가수 김장훈 씨가 마무리 공연을 펼치는 등 촛불 집회가 열립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만경강과 동진강의 수질 개선과 친수공간 조성 등 올해 도내 하천 정비에 모두 1,411억 원을 투입합니다. 특히 상습 침수 지역인 정읍 고부천 유역 6개 사업은 오는 3월에 착수하고 만경강에는 드론 공원도 조성합니다. 전주시 치매상담센터는 매월 3만 원가량 지급하는 치매지원금 대상을 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에서 중위소득 120% 이하의 만 60세 이상 시민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 중 8천여 명이 치매에 걸린 것으로 추정하고 60세부터 무료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에서 대상을 받은 남원 지역 대표 명주회사인 술소리가 수상금 1,000만 원을 남원시에 장학기금과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기탁했습니다. 황진이와 주몽 복분자로 청주 부문과 기타 주류에서 대상을 받은 술소리는 지역민들의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상금을 기탁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가 사상 최악의 피해를 내면서 김제 용지 축산 밀집 단지 이전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주문화방송은 내일 오전 8시 30분부터 방송되는 시사토론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파장과 사육 방식의 문제점, 그리고 용지 밀집 단지의 해법을 깊이 있게 짚어봅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전주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조합원에게 허위 사실을 알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내 모 농협 66살 김모 조합장에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조합장은 지난 2015년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3,000명에게 자신이 농협의 부채 수십억 원을 갚았다는 취지의 허위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익산 폴리텍대학은 민간 자본 200억 원으로 익산시 소유의 노후된 건물을 철거하고 전면 신축하려 했지만 의회에서 공유재산 심의안을 부결시켜 무산됐다고 밝혔습니다. 시의회는 시소유인 건물을 철거할 경우 공유재산이 축소된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